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갱스타입니다. 자, 영사님 오늘은 사실 요즘에 저도 시장을 보면서 요즘 트렌드는 뭐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네. 특별한 어떤 우리 테마성 트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보여갖고. 네, 뭐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 소비와 관련된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약간 그거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 IT나 이런 쪽에서 보면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그때 시대적 변화죠. 예전보다 훨씬 더 뭔가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 네. 그리고 좀 더 로봇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약간 진부한 듯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건 어디건 카카오톡 이렇게 쓰다 보면 뭔가 불편한 것도 있고 네. 참 말이 나온 김에 아마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좀 알려주면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월가워즈 같은데도 그냥 월가워즈 뭐 전문가 행세하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네. 아마 계속 생겨. 네네. 그냥 신고해봤자 계속 생겨서 저는 5, 6년부터 계속 신고하다가 어느 정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하려고 그러면 제가 어저께 봐서 해봐서 알거든요. 네네. 또 누가 좀 하라 그래갖고 또 했는데 예전에 보면 고객센터가 있어요. 네. 전화하면 또 받아요. 뭐 오래 걸리도 받는데 요즘은 아예 다 챗봇으로 갑니다. 맞아요. 네. 네, 챗봇으로 가고 네네네. 우리도 이제 곧 저거 해야 되잖아요. 실버 버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올해? 그렇죠. 네, 받아야 되잖아요. 실버 버튼 받으면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뭐 자격이 되는 것가 메일 와요. 네. 그러면 또 받아야 되면 신청하면 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닌데 그거다. 그것도 다 챗봇이에요. 네. 저는 해봐서 알잖아요. 네네, 그죠. 실버 버튼 받으셨으니까. 받는 거 주소 넣는 거 다 챗봇으로 가거든요. 다 인공지능인 거예요. 네네.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곳에 쓰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이 저는 갈수록 더 확대될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로 하려고요.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좀 유명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블레라를 레레핑크 회장이 그분이 말씀하시면 믿어야죠. 네. 믿어야죠. 네. 믿어야죠.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기존에 근무하거나 업무를 보는 그 어떤 모범, 규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다 없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일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 말이 처리가 되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 그런 것들이 많이 처리되고 또 가장 큰 거는 이제 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사회적 사람 소셜 디스턴싱이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를 갈수록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하나 있는데 부부가 다 같이 그 재택을 하고 있는데 네. 남편은 이제 일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네네. 또 와이프는 사람도 만나고 싶은 거지. 네. 토킹 어버스 하고 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무하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재택을 많이 활성화하는 곳이 있겠고요. 또 아닌 것은 그래도 나와야 된다 네. 얘기하는데 네. 똑같이 연봉을 주고 네. 매일 나오라는 회사랑 네. 아니면 너 마음대로 일하라. 네. 제가 어디 가겠어요? 맘대로. 맘대로 일하고 그런 거죠. 저도 맘대로. 더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오늘 여기에 뭐 따로는 안 했지만 네. 지금은 익숙한 거잖아요. 장소에 대한 구애를 받잖아요. 네네. 장소. 네. 요즘은 그 다음이죠. whenever죠. 언제라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미 몇몇 회사들은 이미 발표한 데가 있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같은 근무 시간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별로 상관없지만 네. 해외에서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차가 많이. 그러면 미국 동부에 있으면 동부 시간, 네. 동부에서 본사가 있는데 하와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 아프잖아요. 네네. 동부에서 LA 서부만 하더라도 3시간밖에 안 나니 거의 5시간, 6시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어디라도 상관없는 거 아주 기본이고 언제라도 상관없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 많이 해주는 것들이죠. 뭐 어렵진 않겠죠. 그쵸, 왜 그쵸. 중간에 뭔가 또 인공지능이 있어서 또 해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가 우린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세상이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일 범위가 전 상상 이상이라고 네. 그러면 이런 시대가 더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죠. 아, 자기 일을 그만두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6개월 만에 다시 회사를 나가는데 무조건 나와 그러면 머리 아픈데 옆에 회사가 우리는 일주일에 2번만 나도 돼? 네네. 월급 똑같아? 그럼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 퇴사 시대. 대사직. 대사직 시대. 그레이트 레지그네이션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이러면서 뭐 사상 최대로 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두는 거죠. 사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도 이런 업무나 이런 일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많이
분야가 역시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레저 및 접객 업소 이런 것들이 네.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쉽게 사람도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던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뭐 비슷한 돈인데 옆에로 가서. 그럼요. 예, 맞아요. 힐튼 하다가 그냥 메리어트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리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갈수록. 네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네네. 제일 많은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직종이 하나 있어요. 다양한 친구들은. 근데 여태까지 그걸 관리했던 잡이 지금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인구 직종 대비 직종 안에서 가장 많이 팬데믹 때 그만둔 직종이 하나 뚜렷한 게 딱 하나 나와있어요. 직종.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잡코리아를 원하는 데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리가 왜냐하면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일하고 싶어 집에서 아니야 너 나와야 돼. 이러면 사람 간의 일을 복잡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휴먼 리소스라고 해갖고 그 사람 그 인력 인재 개발부죠. 인재 관리, 인재 관리. 그런 쪽에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돼 지금. 근데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이직률이 높아요 지금요. 왜냐면 거기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급여도 많이 주고 네. 너 같은 사람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이 일이 많이 늘어난 거죠. 안 하던 것도 자꾸 컴퓨터로 그렇죠, 줌으로도 강의 네. 만들어야 되고. 네네. 뭐 말하면 끝나는데 중간에 또 이럴 거 아니야. 아, 저 선생님 말이 틀렸네 어쩌. 네. 지나가면 끝났는데 증거가 남잖아요. 그렇죠. 그쵸, 기록이 그쵸.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돈을 적게 받고 막 그냥 일하는 거를 로봇으로 많이 화하고 자동 업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역시 그것도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되는 것들이죠. 사실 저는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그 확실히 납득이 돼요. 저 같아도 네. 뭐 만약에 똑같은 월급 주면서 집에서 일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집에서 방송할 수 있다 하면은 아니 제가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그러겠다는 얘기는 기록에 아니고 남아요.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네. 저도 그게 맞겠다. 그리고 이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싶으면서도 네. 이게 잘 확 와닿진 않으니까 혹시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마다 제가 책을 많이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영상으로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네. 네. 그 제가 아주 대학교 처음에 어렸을 때 보면 그때 터미네이터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네.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의 터미네이터 주들은 아니지만 그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만약 그렇죠, 보스턴 그렇죠. 다이내믹스 네. 보면 현대차가 인수한 걸 보면 네. 막 뛰어다니고 막 네, 하고 맞아요, 전쟁 맞아요. 놀이도 하고 막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현실화 됐어요. 많이 현실화 됐는데 거기 사람 같은 거. 네. 그게 보면 제가 한 4, 5년 된 영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 영화 영드입니다. 영드 정확히는 네. 영국 시리즈인데 갯마첸이라고 아세요? 얼굴은 익숙한데 이게 이터널즈에 나왔던 친구죠. 이터널즈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친구인데 네. 휴먼스의란 영국 드라마인데 제가 엄청 재밌게 봤거든. 네. 근데 이 친구가 로봇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로봇입니다. 로봇. 사람이 직접 연기한 게 아니고 아니 사람이죠. 사람인데 네. 그 안에서의 로봇이죠. 네네네. 역할이 로봇도 로봇. 로봇에서도 거기서 무슨 살림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 경찰도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경찰이 2명씩 다니잖아요. 네네. 네. 한 명은 사람, 한 명은 로봇. 근데 거기 사람한테 된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런 드라마 휴먼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물론 조금 더 심할 수 있는데 네. 뭐 이건 좀 약간 과하게 된 거지만 그런 로봇이랑 소위 인공지능이 합이 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트릭스 세상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네네. 그래서 AI랑 로봇가 AI는 소프트웨어 같은 느낌, 로봇은 네. 뭔가 자동차를 뭐 용접하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그게 합쳐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범주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꿈 같은 얘기를 해드린 거고 실제로 AI나 로봇가 산업 분야면 산업 분야, 그 서비스 분야 이런데 엄청나게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림이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의 베이징 올림픽 때 보면 식당 네네. 로봇가 다 한대잖아요. 로봇 조리도 하고 네. 딱 배달시켰다 네네. 이거 네. 해준다는 거잖아요. 더 어디서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로봇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보여주기식의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멀지 않은 시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냐는 결국은 연평균 뭐 매출의 증가, 시장 증가율인데요. 앞으로 5, 6년 동안에요. 2021년 기준 대비 2026년까지 보면 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AI 로보틱스 그 시장만 하더라도 연평균 38.6%. 38.6%요? 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어떤 기업인지 뭐 우리가 처음에 둘 필요도 없고 네네. 이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테슬라의 지금 생산성을 따라갈 전세기 어디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보면. 네네. 그 왜요? 다 로봇이나 로봇이니까. 인공지능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우리가 의아하게 봤던 게 테슬라 봇이었잖아요. 왜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되게 납득이 됐던 게 사람 구하기가 워낙 힘든데 맞아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휴머노이드 로봇가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러니까 약간 먼 것 같으면서도 납득이 됐거든요. 이런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2019년인가부터 2018년부터였죠. 네네. 그때 해갖고 아직까지 현실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도 테슬라에 미국에서 사는 사람 상당 부분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로봇택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너희도 돈 벌게 해준다는 네네. 거잖아. 네가 차를 안 탈 때 네 차로 돈을 벌어서 나눠 갖자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네. 보험도 내가 내줄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그런 큰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차를 굳이 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네. 차도 제가 봤을 땐 테슬라도 몇 년 그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조만간 구독 서비스 바로 할 거라고 그렇겠네요. 봤어요. 그렇겠네요. 테슬라에서도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늘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출퇴근할 때 불러서 타는 로봇택시랑 네네. 네. 아니면 가족들이랑 좀 편하게 갈 때랑 네. 아니면 좀 좋은 뭐 중요한 자리 네. 갈 때 하는 또 좀 리무진 같은 네네. 거 네. 아니면 이제 연애할 때 타는 차량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네.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구독으로 하는 거죠. 1년에 너는 한 달에 그 출퇴근 차는 뭐 5번, 뭐 10번 쓸 수 네네네. 있게 하고 연애할 때 하는 그런 것차는 좀 러블리하게 만든 것들은 그 얼마 몇 번 다 하지 않겠어요? 그건 이미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구독 서비스라는 건 폴쉐 같은 것도 구독 서비스를 많이 했고 맞아요. 네, 그런 BMW도 건 했고 있죠. 다 네. 했죠. 그렇 네, 개별 기업별로도 했지만 그것들은 모아서 한 애들이 좀 테스트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현대차도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좀 테스트 비즈니스 했었거든요. 현대차 네네네. 구독 서비스를. 네. 근데 그런 것과 구독과 인공지능과 로봇들을 합치된다 그러면 세상에 엄청난 큰 변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동차를 보세요.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전 분명히 적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판매 대수가.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주차 수요도 줄어들고 그쵸, 당연히 그쵸. 줄어들 것 같고. 네. 그럼 지금 도심을 개발해갖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많이 하고 있는데 툭하면 길 낸다 그러잖아요. 저는 길 낼 일이 뭐 앞으로 20년 후에 되면 길 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큰 변화가 여기 한복판에 있다. 그리고 자동화 로봇이 사용될 분야가 특정한 공장 예전에는 딱 하면 자동차에서 용접이었거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병원 방위 산업에도 당연히 들어갔고 네. 음식료 하는 거 이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네네. 뿐만 아니라 자동화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매번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하면서 무슨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인명 피해 네네네. 그거 왜 사람이 해야 되겠어요 그쵸. 로봇도 할 수 있다면 로봇. 그런데 하면 네네,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분야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36% 시장이 커지는 거죠 여기 그 최근에 네. 제가 옆에 백화점에 가봤더니 네네. 식품관에 로봇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네네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네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람이 너무 많고 넓다 보니까 거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한테 물어보라 하면서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공항에 터미널 같이 공항에 네, 네. 공항에 그런 거 맞아요. 있어요, 있잖아요. 있어요. 네, 네. 하다 보면 또 실시간이면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충전해야 되니까. 들어가야죠 자기가.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로봇 청소기도 자동으로 들어가죠. 맞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PD님 게스트는 좀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냥 저게 뭐지? 하고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실제로 가서 물어보는 용기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게 용기가 필요하겠구나. 애들이 물어보죠. 애들이. 이쪽이 되게 잘 성장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장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이거 일을 한다는 적자 기업을 좀 우리가 보기에는 네. 좀 어려울 것 같고 아, 뭘 해야 될까? 꿈과 희망을 멀리 보면 적자기가 뭐 사는 네. 상관없죠. 다만 이제 꿈과 희망을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처음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꿈과 희망은 분명 넘쳐나고 샀는데 주가 떨어지면 꿈과 희망은 사라지고 짜증부터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건 좀 안전한 기업 하는 게 맞죠. 지금 올해 특히 상반기에는요. 어찌됐건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빵 이런 데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네. 들어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이런 거. 네. 하드웨어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엔비디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 보면 꿈과 희망이다 주가 올라갈 때마다 박수시다가 네네. 떨어지면 엔비디아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싸? 그다음에 이제 PR도 보이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없는
인공지능이나 엔비디아 가면 로봇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없죠. 네. 물론 여기 보면 이게 없어도 되는 것들은 뭐냐면 쉽게 해서 이거죠. 그 자동차 네네. 공장에서 그냥 용접하는 거 아, 예. 그런 때까지는 필요 없는 그쵸, 거죠. 그쵸. 그거 네. 자동화되고 약속된 거로 루틴만 하면 되는 건데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본 루틴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영원히 그 안에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R의 민수가 이제 무산되고 이런 데서 네. 비판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엔비디아가 그런 ARM 때문에 이제 뭐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쵸. 것도 아니고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큰 틀의 한복판이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좀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개별 기업도 좋지만 네네. 사실 이게 또 시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뭐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거 봐라 구글이 이거 한대. 뭐 이거 봐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한대라고 하지만 그 기업들도 위대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들도 뭐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하는 사업도 있고 뭐 성공하는 사업이 많아서 이제 위대한 기업이 됐지만 그런 걸 보면은 무조건 이 기업 개별 기업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해갖고 잘 넣었다가 아니면 뺐다가 이렇게 해주는 ETF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ETF 꽤 많이 있어요. 그래요? 이쪽에 그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관련된 ETF는 워낙 많은데요. 네. 그중에 몇 개 소개해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AIQ입니다. AIQ. 이게 이름부터가. 보면 AI and 로보틱스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미래셋이 대우가 인수한 글로벌 엑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에서 AIQ입니다. 주가는 $30 언저리. 네. 네, 그다음에 이거가 괜찮고 여기에 보면 엔비디아가 들어가고 퀄컴 들어가고 넷플릭스, 액센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시멘스, 세일포스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그 다음 사람 물어보잖아요. 넷플릭스가 왜 들어가죠? 그런 걸 저희한테 물어보면 그게 제가 늘 말씀하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넷플릭스는 그래서 예전부터 넷플릭스 지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네. 넷플릭스에 다녔던 사람들을 엄청나게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 쪽에서 엄청 빨라 있는 거,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그냥 넷플릭스 좋아하는 분들은 다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 넷플릭스에서 저한테 그러니까 그 탑픽스 포스 학령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저. 맞아요. 이제 초창부터 이걸 좋아하는 사람 느낄 텐데 맞아요. 그냥 대충 보는 분들은 툭하면 그러잖아. 볼 거 없다고. 예. 안 보면 돼요. 그러면 보지 마시고 저같이 다양한 걸 좋아하시면 전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네. 좀더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잘 찍어주는 거를 넷플릭스만큼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출신이 여기저기 많이 흘려갔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지안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출신. 딱 인공지능 하는 애들입니다. 와. 네. 또 하는 거는 BOTG, 보츠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더 오래된 건데요. 네네. 그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and 로보틱스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BOTG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들어가 있는 것은 약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보츠는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해외들 많이 들어갔고 여기 보면 엔비디아들하고 파낙이라고 파낙은 그 소위 그 NCC라 그래갖고요. 그 정밀 어떤 그 공작 기계에선 최고 수준이라서 자동차 그 용접하는 쪽이라 말해서 공장에서 제일 먼저 앞서갔다는 게 파낙이에요. 파낙. 일본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현대중공업에서도 많이 하지만 네네.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 간다면 화납기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앞서간 애들이 일본 회사가 되겠고요. 다른 이제 유럽 회사, 중국 회사도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글로벌 엑스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유명한 건 보츠. 네네. 요즘 이제 많이 또 관심 얘기한 거, 막 미국 중심으로 되는 것은 AIQ. 네. 두 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국 중심의 AI와 로보틱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AIQ를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그래도 일본이지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좀 다방면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츠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뭐 근데 다 가져가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뭐 겹치는 게 많으니까 그쵸, 뭐 그쵸.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퇴사하는 시기에 결국 기업들은 그 사람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맞아요.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멀리 그냥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가와 있는 코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네요. 그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매출이 나오냐 그러지만 누군가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시장이 확대되면
그에 관한 정확한 플랫폼들을 많이 제공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네네. 그러니까 너 인공지능 고객 분석해서 해주는 거 직접 하지 말고 네. 우리 거 써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마치 결제 플랫폼도 다 그런 거거든. 우리가 다 잘해줄게. 네. 네. 혹시 그 약간 다른 얘기지만 스트라이프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전자결제 아직 비상장 전자결제도 다 그것도 솔루션 하는 네네네. 애들이에요. 또 피테틸 형님이 또 네네, 맞아요. 두 번째 투자하는 회사 중에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1차 라운딩에 딴 애들이 있고 두 번째 같이 손잡고 들어간 게 일론 머스크랑 거기도 일론 머스크가 있고 피터틸 형님들 그래요? 그게 스트라이프가 엄청 네. 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커진 이유가 완전 페이팔이랑과의 어떤 경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 같은 애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거기도. 네네. 거기가 자기네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갖고 예를 들면 A 기업, B 기업씩 수많은 거 있잖아요. 네네. 야 우리 거 갖다 써 해갖고 해줘갖고 커진 거죠. 마치 쇼피파이가 커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그런 애가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 할 때는 처음에 신기했지만 넷플릭스를 안 보시는 분들도 딱 느끼실 거예요. 배달시켜 먹는 게 뭐예요? 마켓컬리 있죠. 네. 마켓컬리도 누군가 당신만을 위한 거 추천해 주는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나는 고기만 좋아하는데 갑자기 죽으라고 야채만 추천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베지테리언을 추천하진 맞아요, 않을 거 맞아요.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들 다 인공지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개발하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저 혼자 하면 쉽지 않죠. 누군가는 만들어주고 있겠죠. 네. 그거를. 플랫폼까지 하는데 누군가 있겠죠. 근데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알면 그 기업을 사시면 되죠. 네네. 알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많은 그런 스트라이프 같은 거는 이제 얘기 많이 나오지만 아직 그게 그 비상장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유니콘 기업을 훨씬 넘어서서 그러니까요. 좀 사상 최대 어떤 그 밸류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네네. 지금 예상으로는. 말이 나온 김에 오늘 그 애플의 그 거기도 스트라이프가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엄청 커지는 건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비상장만 모아놓은 네네. 투자하고 싶은데 우린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게 신청 들어간 게 그거잖아요. 그 돈 남은 누님이 그것도 하겠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신청 들어갔거든요. 네. 나는 비상장만 하겠다고. 아크에서요? 네. 솔깃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게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긴 한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오늘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보틱스 좋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요즘에 사람들 퇴사 많이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연결고리를 오늘 잘 지어주셨습니다. 맞아요. 사실 미국 로봇 하면은 옛날에 무슨 아이로봇 이런 그쵸. 영화만 네, 생각나잖아요. 네, 네. 막 로봇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인간을 막 그쵸. 해치고 막 이런 네. 거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를 다시금 그러니까요.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는 진짜 무작정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진짜. 어디 가서 제가 얘기 안 한다 이런 거 알아듣지도 못해요 사람들.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같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가 같은 원인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려주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투자의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그래서 인공지능 로보틱스가 왜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고요. 그 관련주 그리고 관련 ETF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항영의 무작정 따라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